세계의 움직임을 좀 더 우리가 야. 민감하게 알아야 되고 또 많이 언론 기관은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일본은 그 옛날에 러시아가 또 체르노빌 첼로빌이 아니라 네. 그 일단 조리스라고 해서 네. 많은 양의 그건 오염성 아니라요. 조리스를 버렸을 때 네. 상당히 비판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 네,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너무 그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괜찮고 네. 남의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특히 오염수 문제는 네. 완전히 일본이 내로남불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내로남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인 것이고 특히 이제 오염수 방류가 되다 보면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도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오염수를 수용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조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후쿠시마 주변의 수요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2013년 정도의 시점에서 네. 그 후쿠시마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 예. 그러한 입장에서 WTO의 이쪽에서 수입을 금지한 거 아닙니까? 그 네. 후쿠시마 그리고 주변 7개 현의 수산물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태클을 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렇죠. 바다가 오염되어 오염돼 있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바다가 오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쪽에서 예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오염수를 반영해도 네. 이거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전단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당성이 사라진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수입 반대 명분이. 물론 그 제가 아는 예. 제가 뭐 여러 곳에 저도 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회를 좋아하시나 아는 봐요. 예. 뭐 회뿐만이 아니라 네. 뭐 고깃집에 가도요. 제가 예. 잘 아는 사장님이 말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그 수산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유하면 그 친구들이 다 망한다고 지금 난리래요. 그렇죠. 예. 당연히 걱정이 되고 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업계에서는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 수산물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까지 된다면 물론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뭐 단시간 안에 오염수 방류하고 바로 뭐 수산물 이거 수입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올 거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후쿠시마는 놔두고 네. 나머지 6개 현에서 수입하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는 그 말에 상당히 염증이 있기 때문에 네. 후쿠시마가 아니라 뭐 이와테라든가 조금 위쪽에 그렇게 센다이라든가 주변부터 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대요. 예,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 몰라요? 저희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디서 들어오나. 예.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후쿠시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예. 안심할 수 있다. 예, 그거는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예. 수욕이라는 게 그렇게 급여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있는 게 치바다라든가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게 뭐 무슨 현이다. 지도를 띄워놓고. 예, 이게 판유를 했기 때문에 홋카이도도 안 된다라든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유를 하면요, 예. 홋카이도 쪽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한국은
北海道쪽에 수산물은 수입한대요. 네. 네, 그래요. 거기에 가리비라든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그 수입하는데 그것도 아마 망할 거라고 홋카이도 쪽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오염수 그 뒤로 이제 수산물까지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 걱정.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데요. 이 한도에만 오염돼서 끝날 것도 아니다. 너무 걱정된다라는 거고 진짜 큰일이다. 바닷가 주민들 제 앞장서서 반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한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네. 이해라님은 이런 분이 한국인이야 감사합니다라고도 호사카이주 교수님의 말씀에 그것은요. 네. 오히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요새 계속 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과학적이라는 게 뭔지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로 물론 그 IAEA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IAEA의 최종 보고서에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현재 이제 중간 보고서 나온 것만 봐서는 이게 일본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인데 네. 그래도 2년쯤 전에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는 몇 개 나왔는데요. 2년쯤 전에 보고서에서는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매일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그 오염수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한번 딱 방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류를 그러니까 할 거기 30년, 때문에. 40년 계속 그 이거 관리해야 된다라는 네. 것입니다. 거기에도 일본에 그 지진이 더 큰 게 오면 네. 이거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상상하기도 후쿠시마 싫습니다. 후쿠시마 그 뭐 거기 이코기까지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원전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의 이코기까지 모두 새로운 지진으로 또 폭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알 수 거는 없는 거니까요. 30년 세계. 이내라고 예. 하면서 20m 이상의 해일이 오는 대지진이 기다리고 있다. 30년 이내라는 것은 30년 이내에 일어난다라고 일본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 30년이라는 것은 그래도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네네네. 더 큰 걱정이 되는 우려가 예. 되는 거죠. 그때가 네. 15m 정도 해일이었어요. 그 2011년에 네. 후쿠시마 문제가 네, 지금은 그러니까 15m 정도의 제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넘는 지금 20m라고 했지만 가장 높은 데는 30m 넘는 그 쓰나미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 높게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m로 쌓았어요? 그런데 예. 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만들기 어려운 거죠. 사실. 너무 이제 높게 또 만들 상황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또 수산물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어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한일 것 관계 개선을 같습니다. 위해서는 네. 오염수 방류 이걸 뭐 과학적 검증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여론은 이제 잠재워야 되고 반대 여론을 네네. 수산물도 장기적인 과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치인이 이런 것은 괴담 수준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뭐 독일의 반대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의 반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괴담이 아니구나라고 현재 한국 전체가 어느 정도의 인식이 된 거
같습니다. 네. 그거는 친일보. 그러나 너무나 그 6월이나 7월에 일본은 빨리빨리 반영하고 싶어서 그 좀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이. 그것도요 4월에 반영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히로시마에서 G7을 하면서 원폭을 받은 히로시마니까 네. 또 키시다가 위장을 하면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또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예. 그 이전에 반영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내로남불의 극치다. 예. 걱정이 됩니다. 이게 G7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에 이게 뭐 곧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시찰단이 가게 되고 방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이제 국제사회도 더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지적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시민단체 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잘 몰랐던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그 요새 한국의 정치권 돌아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쭉 그 느끼는 부분은 그 병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 네. 병가르기. 네. 그러니까 우리 진영은 그 손이고 종이고 반대 진영은 악이고 악마이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세계적으로 봐도요. 예를 들면 그 가치 동맹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예, 자유, 인권,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또 뭐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세 가지 정도의 가치 동맹. 예, 네, 그러면 상대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혹은 글로벌 사우스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치 동맹이 네. 최고의 그 나라들이다. 이거는 종교이거든요. 종교다. 예, 종교적인 그 신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요.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유민주주의 좋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은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또 나라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뭐 악마화시키거나 그리고 또 그 국내적으로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뭐 빠르게 일하고 하거나 해서 이거 병가르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요 계속 대립, 계속 그 싸움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하고도 이거는 종교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바로 자기들의 가치관이 최고이고 다른 것은 악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제2의 종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약간 그런 걱정을 제가 조금 해요.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던 그 종교가 아니라 이 가치 동맹이라는 그런 뭐 지금 보면은 뭐 한미일, 뭐 북중러 이렇게 대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실은 이 서방 국가, 비서방 국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나눠지듯이 나눠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불행한 거고요. 평화가 위협받는 거고. 그 국제적으로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외부적, 그러니까 내부적 편가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편가르기라는 것을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요. 아무리 그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해도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북한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예 만날 계속 수가 만나지 없는 거죠. 않으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싸울 건가요? 음. 그 핵을 갖다가 아.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좀 열고 너무 자신의 가치만 절대적인 이게 선이다. 그러면 안마하고 싸워야 돼. 아. 우리는 선이고 네. 우리는 하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와, 이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대립을 치닫게 된다면 그 끝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또 걱정입니다. 내부에서도요. 네.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또 편을 나누고. 또 달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예. 그렇게 너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 버리면요, 이게 자신이 마지막은 신이 되는 것이니까 자신만 남는 거예요. 나만 옳고 예. 나만 그렇게 하여서 옛날에 그러니까 고려가 생기기 전에 네. 거기 이름이 좀 잊어버렸는데 네. 거기 스님 예. 그분이 궁예? 근혜 예. 근혜가 그러니까 자신이 미록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네. 이것은 역사 이야기지만 그러나 뭐라고 할까, 그런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위에 가면 갈수록 자신을 절대시하거나 자신의 진영의 가치를 절대시하거나 네. 하면요, 상대를 죽여야 돼요. 예.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 위험성과 네.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이 부분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을 특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